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7월 7석입니다. 전설 속의 견우하고 직녀가 1년에 한 번 오작교에서 만나는 날이죠. 서양의 발렌타인데이에 견줄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던 견우와 직녀가 옥황상제의 노여움으로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1년에 딱 한 번 까치와 까마귀가 만들어준 오작교를 건너서 만나는 날. 꿈 같은 사랑을 하게 되는 날이 바로 7월 7석인데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1년에 한 번 만났으니까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발렌타인데이도 사랑을 고백하기 좋은 날이지만 우리나라의 풍습과 전통이 깃들어 있는 7월 7석에 사랑하는 연인에게 마음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이 노래합니다. 직녀에게.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에 세월이 너무 길다. 말라붙는 하수.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7월 7석 잘 알고 계시죠? 네, 견우와 직녀 만나는 만남이 날. 네. 중국에서는 그 7월 7석의 전설이 우리하고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견우와 직녀가 사실 사랑하다가 직녀가 내려와서 이렇게 사랑하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까마귀가 이렇게 다리를 놔줘서 사람 만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국하고는 좀 다르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만남이 날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날에는 고백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그런 큰 기업에서나 이제 마케팅으로 일부러 사랑을 싹 틔우는 그 다양한 이렇게 연애 활동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서양의 발렌타인데이하고 비슷한 그런 게 맞습니다. 이제 중국에도 원래는 사실 서양의 발렌타인데이가 중국에는 이게는 중국의 그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전통으로 지내는 발렌타인데이는 7월 7석이고 그냥 저희들 이제 서양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는 날은 발렌타인스데이. 그 발렌타인스데이는 보통 초콜릿하고 꽃이 많이 팔린다면 7월 7석에는 고백이나 또 이제 다른 상품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는 어떤 상품들이 많이 팔려요? 7월 7석 날은 사실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하기 때문에 초콜릿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라 이분이 좋아하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이나 아니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예를 들어 고백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저희들 이제 청혼을 할 때 하는 그 이벤트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사랑 편지를 쓰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원하는 걸 사라 이런 의미로 부부들이 물론 이제 서로 고백 그런 개념보다 이제 잘 살아왔다는 의미로 그래서 좀 다양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혼인 신고를 이날한다는 건 또 뭔가요? 왜냐하면 의미가 깊고 오랫동안 잘 살아보자 이런 의미로 이제 이날에 이제 가서 신고를 하는 거죠. 거의 기념일을 잊혀지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신고는 자기가 원하는 날에 가서 하기 때문에 자기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몇 번째 날
이렇게 지정해져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7월 7석이면 정말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결혼 기념일을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전국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이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전춘하 교수님께서도 학교 다니거나 또 사랑 고백할 때 네. 뭐 혹시 고백을 받아보셨어요? 칠성날? 칠석날은 고백을 사실 못 받아봤습니다. 생각해보니 네. 그런데요. 근데 네. 이제 다를 때 이제 고백을 받아봤는데 7월 칠석은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고 뭐 다른 사람 걸 구경하기 바쁜 날이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고백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선생님실에도 고백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희 때 고백은 이제 발렌타인데이 같은 거는 이제 좀 너무 서양 명절이야.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아무래도 뭐 청혼 같은 거 할 때는 아, 더 로man틱하게. 그랬었겠죠. 네. 네. 근데 지금처럼 뭐 풍선을 매달고 촛불을 켜고 뭐 예. 지금은 너무 대단하잖아요. 지금은 정말 이벤트가 네. 너무 크게 하고 우리는 오히려 이제 좀 소박하게 편지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막 그렇죠. 보급되는 그런 근데, 20대 초반 때는 네네. 다 핸드폰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종이학을 접거나 맞아요. 뭐 무슨 그 꽃을 접거나 이렇게 네. 해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소박한데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고. 그렇죠. 저도 종이학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 둔탁한 손으로 네. 어떻게 접었을까? 저는 라는 종이학을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여자가 남자한테 보통 준다고 선생님은 종이학을 받으셨네요. 네, 근데 뭐 어. 아주 많은 개수는 아닌데 그래도 꽤 많이 접어서 요만한 유리 상자에 넣어서 주는 거예요.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지금 집에 계십니다. 성공하셨네요. 자, 우리나라 7월 7석은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알고 계세요? 저는 사실 7월 7석을 잘 몰랐다가 이제 이날이 7월 7석 날이니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보니까 이날은 부인들이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거나 우물을 퍼내어 깨끗이 한 다음에 시루떡을 넣고 식구들이 병 없이 오래 살 일과 집안이 평안을 칠성신에게 빌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네. 또 처녀들은 견우성과 직녀성을 바라보며 바느질을 잘 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이것을 걸교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칠성날에는 시집 가는 날 신랑 신부가 같이 입을 댈 표주박을 심고 짝떡이라는 부르는 반달 모양의 흰 찰떡을 먹으며 마음 맞는 짝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비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중국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아, 이제 그래요? 저희는 칠성날에 뭘 비는 이런 행사는 있을 수도 아. 있겠는 저는 잘 몰랐거든요. 네네. 이제 보통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날 아니면 내가 누구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7월 7석을 보냈다면 여기는 어떤 행위로 이렇게 빌잖아요. 네네네. 네. 이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신랑 신부가 같이 입을 댈 예. 표주박을 이때 심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그리고 그래서 짝떡을 해 먹었다. 네.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해달라. 네네. 저도 이번에는 좀 늦었지만 내년에 이 중에 하나는 다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루떡을 장독대에 놓고 그리고 정화수 떠놓고 온 가족의 건강과 우리 가족이 좀 일이 잘 됐으면 하고 비는 마음은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7월 7석이 연인들만의 이제 날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가족이 사랑하는 날이네요. 또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동포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7월 7석을 보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편지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중국에서는 이렇게 보내셨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네. 이제 기대됩니다. 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용정시 김리언아 학생의 우리말 겨룸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우리 학급의 오예진이 갑자기 우리말 겨룸이란 내기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우리말 겨룸이라 듣고 보니까 신기해서 마음이 확 끌렸다. 일부 애들은 비실비실 뒷걸음을 쳤지만
나는 자신이 있었다. 제일 첫 겨룸은 우리말 명사 10개를 20초 내에 말하는 것이었다. 애들은 단어를 찾아 적느라고 여념이 없었지만은 나는 교실을 둘러보면서 교실의 물건 이름들을 하나하나 주워댔다. 그러자 다들 내 잔꾀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음날 점심시간, 겨룸은 한 급 더 높아졌는데 10개 단어로 이어진 우리말을 더듬거리지 말고 단숨에 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속에 중국어가 하나도 섞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번에도 자신 있게 나섰다. 그러나 정작 준비 없이 싸우려니까 생각처럼 되지를 않았다. 벌칙으로 노래를 불러야 했다. 그리고 다음날 겨룸은 아름차게도 30초 동안 우리말을 이어가야 하는데 우선 더듬거리지 말아야 하고 역시 중국어를 끼우면 안 되는 것이었다. 나는 맨 처음으로 걸리고 말았다. 겨룸에서 거듭 실패를 하고 보니까 신심이 없어지면서 실수가 계속 이어졌다. 아주 괴로웠다.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삼켰다. 이때 반 주임 선생님이 응원을 주셨다. 나는 그날부터 집에서 혼자 훈련을 했다. 몇 번이나 책에 적어놓고 외웠지만은 나도 모르게 중국어가 튀어나오곤 했다.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뒤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겨룸에 나섰지만 실천 속에서 나의 우리말 표준 수준을 알게 됐다. 한 학기 동안 꾸준히 애쓴 덕분으로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의 응원으로 나는 드디어 30초 동안 더듬거리지 않고 중국어도 사용하지 않고 똑똑한 발음으로 생각했던 말들을 끝까지 표현할 수 있었다. 조선족으로 자기 민족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늘 중국어로만 대화를 했던 내가 참 부끄럽게 생각이 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친구, 내 가족,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우리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걸 알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예진, 고마워. 우리 우리말 겨룸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자. 라는 글이었습니다. 아이고, 사실 30초 동안 갑작스럽게 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봐. 중국어 섞지 말고. 맞아요. 하면은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 살다 보면 평소에 본인 모르게 중국 단어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섞여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면 조선말을 하는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중국 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중국어를 많이 섞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생각하면 한국에도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가 많이 섞이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 미국에 사는 것도 아닌데도 네네. 불구하고 섞어 있는데 중국은 중국에 사는 교포분들이 특별히 도시에 이제 주위의 교포분들이 적을 때일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저희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 안에 영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섞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영어 단어를 다른 가장 단어로. 적절한 한국어로 바꾸려면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네.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네. 너무 어려웠던 부분이 네네. 영어가 왜 이렇게 많이 섞여져 있을까? 그 영어를 그렇죠. 이제 영어를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한국말 쭉 듣다 갑자기 영어로 바뀌니까 그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지 하면 뒤에 말을 이제 놓치게 되는 네네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동포들도 저도 이제 이 친구하고 좀 비슷한 사연이 있는데 저는 네.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네네. 저희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학교는 조선족 학교이지만 초등학교 주위가 다 한족 분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조선족 학생들이 중국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조선말을 필수로 하게 되는데 수업 네. 딱 끝나고 이제 그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조선 학교란 느낌이 안 납니다. 다 그래서 저희들 중국어를 쓰니까. 중국어를 다 쓰니까 그래서 네. 규칙을 세운 거예요.
저희 이제 빨간 완장을 찬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학생 회장이죠. 네네. 반장 이런 분들이 이제 복도를 지나면서 누가 중국말 한마디 하면 그 친구 이름 적고 거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벌칙을 주기 시작하니까 학교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본인 아니게 조선말 네. 몇 마디 하다 또 중국 단어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그런 시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겨루기를 하니까 네네. 저희는 그때 벌칙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이 잘 안 맞는데 어쩔 거나 조선말을 잘해라 이런 의미였던 거죠. 네. 우리가 흔히 왜 우리말 공부하면서 어릴 때 초등학교 뭐 유치원 이런 단계 아이들에게 단어를 가르칠 때 왜 끝말 이어가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도 사실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막 이렇게 되는데. 네. 30초. 아까도 들으면서 30초, 10초는 사실 긴 시간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모래시계 놓고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왜. 예, 주제 맞습니다. 발표할 때 얼마나 야무지게 잘할 수 있나를 애들에게 말하는 거 공부할 때는 그게 참 좋은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대학교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말을 그러네요. 할 때 네. 우리 말만 가지고 발표하는 그러다 보면 적절한 단어를 찾으면서 스피치에도 어떻게 보면 저도 막 네네. 영어 나가네요. 말하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또 이 조선말이 한국말 조선말 얼마나 우수한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김연아 학생이 우리말 겨룸 준비하면서 우리말 실력도 상당히 늘었다고 하니까 저희는 너무 기쁜 일이에요. 네, 이런 활동을 많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중국 지역의 조선족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우리말 뭐 잘하죠? 잘하죠. 어떻습니까? 예, 네. 조선족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우리가 조선말로 하면 얼음 과자죠. 근데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빙골 이렇게 얘기하고 슈에가오 네. 이런 단어를 일상 단어를 조선말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조선족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굉장히 일상에 자주 사용하는 말은 중국말 많이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조선학교 안 다니는 중국 동포분들은 네. 아예 자기 이름도 그렇죠.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우리 동포분들이 편지를 보내오시는데 아이고 우리 손녀가 사람들이 다 친척들이 모였는데 우리말로 인사를 제대로 못해서 너무 속상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조카가 이제 심천에 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제 한 6살까지는 키웠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말 잘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쪽 가서 이제 4학년 다니니까 중국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조선말을 많이 안 하거든. 지금은 할머니와 얘기할 때 다 중국말만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안타깝더라고요. 네. 이왕이면 조금만 노력해서 우리말도 할 수 있고 중국어도 할 수 있으면 네. 두 개 언어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두 마리 얼마나 토끼를 같이 좋습니까? 잡아야죠. 근데 어릴 때 생각해보면 이상하게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강제적으로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 중국말 하면 잘 상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는 네. 조선말 하고 돌아서자마자 우리 형제들은 또 중국말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에서 뭔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이렇게 우리말 겨룸을 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는 꼭 우리말 좀 쓰자라는 동기부여를 해주면 훨씬 더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시기 지나면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딱 맞춰 이렇게 평행을 잡을 수 있는데 그 시기 지나기 전까지는 이제 노력이 안 되면 한 가지 언어로 쭉 가는 경우가 네. 좀 많으니까 우리말 겨루기를 집안에서도 할 수 있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도 해 주셔야겠죠. 네. 부모님들이 어떤 규칙보다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 한국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거든요. 동포분들 나와서 학생들이 이제 중국어도 좀 알았으면 하는 그 생각에 네. 아빠는 한국말 하고 엄마는 중국말 하고 그래서 네네. 아이가 엄마랑은 중국말 하고 아빠랑 한국말 하고 그래서 두 언어를 다 잘하는 이런 집안도 꽤 많이 봤습니다. 네. 그만큼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네. 악동 뮤지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가나다 같이. 나다라 마바사 아자 자가 차파하가 노 나다라 마바사
얼굴을 빤히 본단다. 한가운데의 아름들이 나무 뒤로 꽃가람을 따라 설렁설렁 산책하고 있자면 이 아름다운 한국인데 이렇게 고운 동네인데 얼쑤 하나 둘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림지성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책은 나의 신비한 가이드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하악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후닥 숙제를 해치우고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찾았다. 뚝딱, 오늘은 어디로 모실까요? 우리 왕자님. 갑자기 나를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란 나는 두리번 소리 임자를 찾았다. 찬찬히 살펴보니 책장에서 나는 소리였다. 공룡시대로 안내하거라. 넷.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가이드는 나를 공룡시대로 데려다 주었다. 헐, 저게 뭐야? 우리 집보다 훨씬 크잖아. 나는 하마터면 뒷걸음치다가 넘어질 뻔했다. 날아다니는 커다란 공룡이 내 머리 위를 지나가자 순간 어두컴컴해졌다. 공룡이 지나갈 때마다 땅이 부르르 진동했다. 지성아 안녕? 또 왔네. 갑자기 커다란 것이 내 앞을 막았다. 기나테라우스 잘 있었어? 내 손을 어찌나 꽉 잡았는지 부서질 것만 같았다. 나는 아기 공룡이랑 같이 손을 잡고 원 사람을 빙빙 돌며 신나게 놀았다. 뚝딱 왕자님, 저녁 식사하세요. 나의 신기한 가이드는 참으로 마술사와 같다. 어제는 나를 지구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부글부글 끓는 용암도 보게 했고 또 아프리카로 눈 깜짝할 사이에 데려다 준다. 나는 매일 가이드를 따라다니며 즐거운 여행을 한다. 공룡도 에디슨도 노벨도 모두들 그야말로 신비한 가이드다. 네. 림지성 학생 지금 소학교 5학년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쩜 독서를 하는 걸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네. 그 신비한 가이드에서 요즘 TV를 볼 때 저희들 이제 기가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책이 안내하는 신비한 세계 매일매일 이렇게 여행을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이미 책을 읽는 그 즐거움을 네. 이렇게 글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거 보면 정말 책에서 너무나 많은 경험을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책이 친구가 되고 네. 책이 마냥 이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막 말을 하잖아요. 네. 책에서 이렇게 말소리가 다시 하겠습니다. 책에서 말소리가 막 들리는 정도면 정말 책을 엄청 그렇죠. 사랑하는 친구 아닌가 싶습니다. 5학년인데 네.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공룡 세계로 안내하기도 하고 네. 또 뭐 지구의 용암 속으로도 같이 들어가 보고 네.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독서량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벌써 이미 어릴 때부터 독서 습관을 키운 친구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5학년 친구들이 보통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가지고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게임을 하는 나이인데 네네. 그 나이 불문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마치 우리가 이제 그림 영화를 보듯이 그러니까요. 편지를 읽었잖아요. 네. 네. 사실 보통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많이 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스마트폰이 친해짐과 동시에 책에선 멀어질 수 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우리 지성이 학생은 전혀 아니네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지성 씨.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은 영상을 많이 이제 보여주니까 네. 사실 책에 나오는 글자가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이제 그렇습니다. 과학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성이 학생은 정말 책을 재밌게 해서 친구들한테 많이 아마 얘기를 하며 다니지 않을까. 영향을 많이, 좋은 선한 영향을 네.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뭐 지성이 학생도 우리 려나 학생이 우리말 결혼한 것처럼 책을 같이 읽으면서 친구들하고 책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편지를 이렇게 재밌게 쓰는데 네. 친구들한테 얼마나 리얼하게 그렇죠. 이렇게 막 말을 책에 대해서 하고 설명도 해주고. 묘사하고 그러지 네. 않을까. 네. 자, 우리 오늘 편지 행복우체통은 김려나 학생, 림지성 학생 이렇게 소학교 학생들이 보내준 편지 사연으로 가득 찼는데 오히려 보람은 저희들이 얻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걸 읽고도 이 소학생이란 느낌이 안 나고 그렇죠. 너무 이렇게 그림처럼 와닿으니까 요즘 소학생들은 우리 생각하는 소학생들이 아니에요. 네. 아마 배울 것이 더 소학교 많습니다. 학생에게도 많구나 하는 네.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윤도현 밴드가 불러주는 나는 나비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